한국인 하면 역시 밥심 아니겠어요? 이 흰쌀밥 정말 포기하기 힘들죠? 근데요, 만약에 이 맛있는 밥을 굳이 끊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가 매일 정말 맛있게 먹는 이 밥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조금씩 부담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핵심 문제랑 또 속 시원한 해결책까지 제가 싹 다 파헤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도대체 왜 흰쌀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그 딜레마의 본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밥그릇 안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그 주범은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녀석입니다. 이 흰쌀밥이요, 혈당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의 혈당을 무슨 롤러코스터 태우듯이 그냥 확 치솟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췌장은 점점 지쳐가고 결국엔 혈관 건강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섭죠? 아니 그럼 이제 밥 끊어야 하는 건가? 하고 걱정되시죠? 절대 아닙니다.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흰쌀밥을 포기하는 대신에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파트.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다 있는 비밀병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밥 지을 때 딱 이것들만 살짝 추가해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기대되시죠? 그 첫 번째 비밀병기는 바로 식초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식초요. 밥 지을 때 딱 한 큰술만 넣어보세요. 그러면 식초 안에 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전분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아주 효과적으로 늦춰준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효과예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식초를 넣고 지은 밥이 그냥 지은 밥보다 식후 혈당이 치솟는 걸 무려 20에서 30%나 막아줬다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비밀병기는요. 바로 건강한 기름이에요. 올리브유도 좋고 코코넛 오일도 좋고요. 쌀 한 컵 기준으로 한두 티스푼 정도만 살짝 넣어주는 건데요. 이게 왜 좋냐면 이 기름이 밥의 전분이랑 만나면서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저항성 전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잡곡 섞기. 흰쌀밥에 귀리나 보리, 메밀 같은 걸 섞어주는 거죠. 특히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나 메밀의 루틴 같은 성분은요. 혈압도 낮춰주고 혈관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데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이죠? 혈당 지수는 당연히 낮아지고 몸에 좋은 식이섬유랑 다른 영양소들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신다면 부담스럽지 않게 백미 7, 잡곡 3 정도 비율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금방 적응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뭘 넣는 게 아니고요. 조리법 자체에 숨어있는 마법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듣고 나면 정말? 하실 수도 있는데 효과는 정말 확실한 식히기 비법이에요. 방법은요? 진짜 너무 간단해요. 일단 평소처럼 밥을 지으세요. 그리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충분히 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먹기 직전에 다시 데워서 드시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아니, 그냥 식혔다가 데웠을 뿐인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아까 잠깐 나왔던 저항성 전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밥을 차갑게 식히는 과정에서 전분의 구조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소화나 흡수가 잘 안 되는 착한 전분, 즉 저항성 전분으로 변신하는 거죠. 이게 식이섬유랑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데워도 이 착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냉동실에 꽝꽝 얼리는 건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냉동은 전분 구조를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성 전분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냉장입니다, 냉장! 자, 드디어 마지막 비법입니다. 이번엔 밥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이름하여 거꾸로 식사법. 무엇을 먹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도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방법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식사 순서를 그야말로 거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죠.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가 가득한 채소를 먼저 드시고요. 두 번째, 포만감을 주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바로 밥, 탄수화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바로 식이섬유 방패 효과 때문이에요. 우리가 채소를 먼저 먹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장 내벽에 얇은 보호막 같은 거에 싹 쳐줘요. 그 다음에 밥이 들어오면 이 방패가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주는 거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아주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봤죠? 그럼 이제 이 모든 비법들을 쫙 모아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건강한 밥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치트시트죠. 첫째, 밥 지을 때 식초나 기름 추가하기. 둘째, 잡곡 섞기. 셋째, 이왕이면 냉장고에 식혔다가 데워 먹기. 그리고 마지막 넷째, 식사할 땐 무조건 채소, 단백질 먼저 먹고 밥은 나중에. 정말 간단하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에도 정말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일상 속의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건강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자, 오늘 배운 것들 말고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